다음은 일제강제동원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대규모 집단 소송 현장을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형상으로 근로계약 형태를 갖췄는데도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 회사들은 당당히 후한무치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수많은 증언이 나왔고 끊임없이 절규했습니다. 또 재판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러나 일본 전범 기업들은 언제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강제동원 생존자와 유족들은 개별 또는 소규모 집단 소송의 한계를 절감하고 지난해 초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모두 1,004명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요코하마 고무, 시미즈 건설 등 70개 전범 기업을 상대로 대규모 집단 소송에 나선 겁니다. 만약에 응대를 하지 않고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한테 굉장한 불이익이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서야지만 그 사람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규모의 소송이 불가피했어요.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번 달부터 재판이 시작되고 오는 10월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법정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앞선 사례처럼 일본 전범 기업들이 묵묵부답으로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소송단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승소하게 되면 이 판결문을 들고 곧장 미국 법정으로 향할 계획입니다. There's a uniform law on the recognition of foreign judgments, and we can take a Korean judgment. 전범 기업들의 미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모든 게 끝났다며 배짱으로 일관하는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해 역시나 묵묵부답인 우리 정부. 가장 중요한 것은 선친들의 명예회복, 유족들의 권익보호입니다. 힘이 없는 저희들이 이제 유족들이 여기까지 일을 끌고 왔으니까 70년간 이어진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메아리 없는 절규가 멀리 미국에서 새 희망을 찾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이 CD는 밥 스위프트 변호사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한 것입니다. 밥 스위프트의 신문 및 잡지에 소개된 기사들과 관련 사진을 참고로 첨부했습니다. 밥은 일제징용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수십만 명의 피해자들과 함께 1,000여 명의 소송 원고를 선발하여 한국 법원의 일제 기업들을 상대로 제소하였습니다. 밥은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는 콘 스위프트 앤 그래프트라는 러펌의 대표 변호사로서 일하고 있으며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이 법률회사에 42년간을 재직해오고 있습니다. 밥은 인권 관련 사건을 미국 법정에서 제소하여 승소한 세계 최초의 변호사입니다. 21년이 철권 통치 그리고 수많은 학살 등 희생자를 만들어낸 필리핀의 독재자 페르난도 마르코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국 법정에서 제소하게 됩니다. 이 독재자로부터 억울한 죽음을 당했거나 불구자가 되었던 피해자들의 총수는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하와이로 1986년 2월 망명하게 됩니다. 밥은 즉시 마르코스를 상대로 하와이 법정에서 세계 최초로 인권 관련 집단 소송을 시작한 것입니다. 마르코스는 격렬히 저항했고 1989년 그가 사망한 이후에는 부인인 이멜다 마르코스가 집요하게 싸워왔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이 소송은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었습니다. 외국의 대통령이 미국 법원에서 소송당한 첫 사례였기 때문이죠. 이와 유사한 유일한 재판은 12개국의 2차 대전 승전국들이 독일 전범들을 재판했던 1946년의 뉴런버그 형사재판에 비교되는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배심원들의 판결을 통해 9,539명의 필리핀 피해자들에게 20억 불, 한화 약 2조 2천억 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마르코스 측은 상고했으나
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결국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여 마르코스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20년 이상의 집요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지만 필리핀 정부의 저항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해외에 있는 일부 재산을 압류하여 2차례에 걸쳐서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것은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 사람들에게 인권 피해에 관한 재판이 이루어졌고 배상이 이루어진 사례였습니다. 1990년 후반 밥은 잘 알려진 유태인 학살과 강제 노역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기업들과 스위스 은행 등을 상대로 강제 노역과 체불 임금 등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하게 되었고, 특별히 스위스 은행이 가지고 있던 유태인 피해자들의 저축금들이 반환 소송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밥은 홀로코스트 유태인 학살 사건으로 유명한 이 사건을 미국 법정의 마르코스 사건을 모델로 하여 정식 제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제소되자 전 세계가 관심을 갖게 되었고, 특별히 소송 당사국들과 기업들은 크게 놀라워했습니다. 당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특사를 파견하여 소송 당사국들과 협상을 유도하게 하였고, 밥의 주도하에 5년여에 걸친 이 소송은 75억 불, 한화 약 7조 5천억 원이라는 합의금을 3개국으로부터 받아내며 마무리 지어졌고, 약 200만 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001년 밥은 필라델피아의 마이클 최 변호사와 합류하여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2차 대전 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제소하여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나 결국 법원은 이 재판을 심의하기에 가장 적절한 법원은 한국 법원이나 일본 법원일 것이므로 이 사건을 기각하였다라고 판결하였고, 결국 대법원이 확정 판결함으로써 마무리되고 말았었습니다. 2012년 한국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에 대한 소송 권리를 확인해주는 판결을 내놓았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우리는 일본 기업들을 한국 법원에서 소송하기로 계획하고 마이클의 도움으로 한국 내의 변호인단을 결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69개의 일본 전범 기업들 상대로 1,100여 명의 생존자들과 유족들을 선발하여 서울중앙지법에 제소하게 됩니다. 복잡하고 힘든 피고들에 대한 소장의 송달 과정과 많은 돈이 필요한 소송 접수비 등을 유족회로부터 지원받아 3개의 재판부에 의해 사건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밥과 마이클은 유족회와 이 진행을 위해 수많은 미팅과 협의를 해오며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밥은 수많은 국제법정에서 인권 피해자들을 변호해오고 있는 실로 이 시대의 진정한 의인입니다. 미국의 법원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등 수많은 국가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최고의 공판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이 공로로 많은 기관으로부터 상과 감사표를 받아오기도 하지만 평소 성품대로 점잖고 사려 깊은 그리고 겸손한 자세를 항상 잃지 않고 있는 우리의 진정한 동지입니다.